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타미야의 F14 완전 정복. 네, 완전 정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이 예. 4부 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번도요, 우리 한 40분 넘게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30분 안으로 줄여야 좀 보실 것 같아가지고 막 잘라냈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좀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도 인위적으로 좀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F14 실물 얘기는 뭐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도 다루곤 했지만, 요건 그 우리 유튜브가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모델을 위한 F14의 도장과 마크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미 해군이 그 도색 규정을 새로 제정한 게 그 1971년 6월에 한 게 있어요. 근데 F14가 이제 실전 부대에 처음 미 해군에 인도된 거죠. 네. 미 해군에 인도된 게 1972년. 결국은 71년 6월에 규정된 도장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당시의 도장 규정은 기체 상면이 라이트 걸 그레이. 바로 이 색입니다. 예. 그리고 기체하면은 이제 흰색입니다. 네. 흰색인데 전부 다 광택 도장을 하게 돼 있어요. 광택. 예. 그리고 동익 말하자면 이 움직이는 날개, 요 네. 플랫, 요 뭐 수평이 통째로 움직이니까 네. 뭐 그런 움직이는 날개는 무조건 흰색 흰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요 타미야 F14A 키트에 들어있는 이 도장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VF84 졸리 로저스 비행대에 속한 그 F14인데요. 자, 보시면 기체 상면 라이트 걸 그레이, 그죠, 회색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체하면은 백색. 네. 그다음에 여기 플랫, 뭐 수평 꼬리 날개 다 흰색으로 돼 있죠.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요 타미야 설명서엔 요걸 무광 흰색으로 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무광 흰색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인시그니아 파이트, 그것도 유광으로. 라고 부르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 인시그니아 파이트는 우리 그 탱크 만들다 보면 네. 그냥 일반 블랙하고 나토 블랙이 좀 틀리잖아요. 또 타이어 블랙도 달라요. 예, 약간 틀린데 같은 블랙인데. 요것도 무광 흰색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아주 아주 조금 베이지색이 돌고 네. 좀 그래도 일단 칠해놓으면은 확실히 달라 보여요. 그럼요. 달라 보이는데 이건 이제 완전 백색이 아니라 인시그니아 화이트를 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언급할 색상들은 저희가 요 자막에 그 FS 번호를 제가 써드릴게요. 페더럴 스탠다드. 예. 미군에서 직접 지정한 표준색이라 하더라고요. 예, 우리 독일군 뭐 RAL 뭐 7028 뭐 이런 식으로. 네. 미군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모형용 도료에 그 FS 번호가 써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비행기 그렇죠. 특색에, 그죠? 그래서 그거 좀 비교하시면서 고르실 수 있도록 제가 요 번호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타미야 도장도 계속 보시면, 자,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수직꼬리 날개 위쪽을 보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죠? 몰라요. 스쿼드런 컬러. 아. 이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부터 넘어오던 건데, 이게 올테면 이 부대를 구분하는 그런 포인트도 되고, 그러자면 이 마크에 우리 보통 왜 이 사람이 꾸미고 있더니 요거 포인트야 그러고 하잖아. 탱크도 중대소대 화살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좀 포인트 같은 역할도 좀 하고 네. 뭐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스쿼드런 컬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스쿼드런 컬러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좀 몇 번 나옵니다. 네.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70년대 초반 중반 이때가 미 해군기가 가장 화려하던 시기. 자, 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VF213 블랙 라이온즈 비행기죠.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컬러가 다 컬러예요. 그리고 수직꼬리 날개 위가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스쿼드런 컬러.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네. 보시면은 요거 이제 VF41 블랙 에이시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부대죠. 요 우리 시드라만 사건. 네. 그때 리비아 공군기를 격추시킨 비행대입니다. 이 비행대가 그 전에 70년대에는 이렇게 좀 더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수직꼬리 날개의 그 스페이드 마크 바탕색이 또 흰색. 그러면 일반 대장기가 아니라 예. 일반 부대원 전부가 다 저렇게 그렇죠. 꼬리 날개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녔다. 네. 근데 여기 요 컬러풀한 비행대 그 색상이 좀 편한 것도 있는 게, 우리 요즘 같으면은 이제 로비지 나오면서 뭐 대장기는 컬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체들마다 색상이 다 틀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요때는 이 소속 기체들이 전부 다 똑같이 칠을 했어요. 번호만 다르고. 그러니까 되려 좀 편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저번에 우리 디오라마 만들 때 제가 이제 2대 만들었잖아요. 2대 만들었는데 하나가
우리 데칼에 201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을 중에서 01을 잘라서 거꾸로 붙였잖아요. 한 대는 210번, 한 대는 201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고중에 틀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그런 면은 좀 편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네. 현용기가 값이 비싼 이유 중에 데칼이 여러 개 들어있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자릿수만 바꿔도 되니까. 예. 이게 저 VF41 이거 예. 유명한 비행기인데 이 초기 도장입니다. 화려하죠. 자, 그래서 이 75년 당시에 그 미해군기 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전투 비행대, 그러니까 F14나 F4, 네. 그다음에 공격 비행대, 공격 A6, A7 이런 것들. 그래서 기체 상면은 그로시 라이트 걸 그레이. 그러니까 이제 광택이 나는 걸 그레이. 네. 그죠? 기체하면은 그로시 인시그니아 파이트. 네. 자, 그리고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저 걸 그레이로 칠을 하고 네. 동체 상면을 백색으로 칠을 해요. 아, 그로시 인시그니아 파이트. 뒤집혔네요. 반대죠. 네. 예,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 P3C 오라이언 예. 대잠 초계기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저 회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 동체 윗부분만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요 육상에서 발진하는 그 수송기나 네. 조기 경보기도 이런 식으로 칠을 해요. 뭐 비행정 뭐 이런 것도 요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대체로 이렇게 칠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화려한 그 비행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전투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로우비지 소위 말하는 저시인성으로 넘어가는 이 계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1970년대 중반부터 그 해군기 도색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네.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기체 상면 회색, 네. 기체하면 하얀색 요 기본이 1955년도 이래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위에서 내려볼 때는 저 땅하고 좀 헷갈리라고 네. 회색을 칠하고 회색. 바닥에서 위를 보면은 하늘하고 헷갈리라고 이제 하얀색을 칠하는 그런 의도인데 실제로 그 공중전을 해보니까 그 공중전 기동을 하는데 이 밝은 색의 기체 화면이 적기의 눈에 아주 잘 띈다. 그랬나? 이런 면이 지적이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히 이렇게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 보고 위에서 아래로 보고 이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뒤섞여서 싸우는데 척 보니까 이 하얀색이 눈에 확 띄더라 이거지. 그래서 예, 그래서 1977년 2월 18일 기체 상하면을 모두 라이트 걸 그레이로 칠을 하자. 흰색은 아예 그냥 폐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독립도 전부 다 그냥 라이트 걸 그레이로 칠해버리자. 모델러에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예. 요 이렇게 희한한 그 톱니바퀴 부분을 그쵸. 나눠서 마스킹하고 칠하느라고 이게 참 골 때렸거든요. 모형하는 입장에는 좋아졌다. 근데 이게 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네. 광택 여부나 뭐 마크에 대해서 또 언급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산되는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그 지금 이런 식으로 기체 이건 아니죠. 기체 화면이 백색인 기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유명한 그 썬다우너스 비행대. 예. 그죠? 보시면은 전체 걸그레이로 칠했어요. 그죠? 비행대가 1980년대 이후인데도 예, 여기 전체 라이트 걸그레이로 칠하고 꼬리 날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해가 넘어가는 마크를 약간만 집어넣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보시면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VF213 네. 그 파란색으로 컬러풀한 마크 있던 그게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체 회색, 네, 마크는 이렇게 또 칙칙한 마크로 네. 이렇게 바뀌었죠. 유광으로 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바다에 소금기를 먹은 해풍을 받으면서 또 밟고 다니고 수리하면서 전부 무광틱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요 라이트 걸 그레이는 뭐 무광 유광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그래요. 자, 요 규정 변경으로 그 기체 마킹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규정들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수직 미익의 컬러풀한 마크가 폐지된다.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스쿼드런 컬러도 다크 그레이나 블랙으로 변경. 그것마저도 네. 그다음에 국정 마크는 뭐 따로 변경하는 규정은 없었지만 일선 부대선에서 모노톤의 국정 마크. 국정 마크마저도 네. 그다음에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런 컬러는 몇몇 비행대에서는 그냥 개기고 그냥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일선 부대에 재량이 있었나 봐요. 뭐 F14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각종 마크도 또 시험적인 패턴이 나왔는데 이 시기가 결국 그
이제 바로 설명드릴 네. 카운터 쉐이드 도장으로 이행되는 과도기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게 이제 요 사진이 우리 네. 저 영포 씨가 저번에 디오라마에 만들었던 그 VF1 네. 아주 난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울프팩. 예. 이거 같은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으아, 검정색으로 해버렸네. 거의 뭐 검정은 아니고 여기 저 짙은 파란색이죠. 이게. 아하. 이 라이트 그레이를 전체 칠하고 예.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마크를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거죠. 요 위에 그 꼬리 날개 위에 그 빨간색 스쿼드론 컬러도 없어졌죠. 네. 예. 나머지는 전부 화려한 색이라고 해봐야 예. 뭐 커션, 이젝션.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 온 다음에 이제 네. 실제로 로우비즈로 넘어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말하는 택티컬 페인트 스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1977년 2월 이래로 그 미해군기 그 도색의 이 저시인성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 택티컬 페인트 스킨이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돼요. 뭐 우리말로는 네. 전술 도장 규정 이렇게 네.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택티컬 페인트 스킨이라는 거는 그 카운터 쉐이드의 개념. 뭘까요? 빛이 닿는 곳은 어둡게 칠하고 어둡게 그림자가 생기는 곳은 밝게 칠한다. 맞아. 거죠. 우리 예전에 리얼 컬러 예. 그 스페인에서 나온 책 독일군의 위장색도 예. 그 당시 독일군의 지시에 따르면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칠을 함으로써 시인성이 낮아진다. 잘 안 띄게 된다. 저시인성 위장무늬.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은 적이 그 비행 방향을 식별하기 힘들다 이거죠. 맞다. 꼬리 상대 그 앞 비행기에. 예. 파일럿들이 워낙 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테스트한 것이 1980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 그 맥도넬 더글러스에서 새로 개발한 그 신형 전투 공격기 네. 호넷. 호넷. 그래서 도장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 개발된 패턴을 기초로 해서 기체 화면을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그다음에 동체 측면과 상면을 다크 고스트 그레이, 더 어두워졌네요. 예, 그다음에 기수 부분 안티글레어를 그레이시 블루로 칠하는 3색 위장이 1980년 7월 30일에 처음 채용됐다. 그러니까 네. 기체 앞에 검정색도 예. 결국은 앞이라는 걸 가르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없애버리는구만. 그래서 이 안티글레어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 파일럿이 볼 적에 왜 눈이 부시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 이제 어둡게 칠하는 건데 이것도 검정으로 칠하지 말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새로운 도장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야. 음. 그래서 다른 전술기에도 채용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1982년 2월 3일 예. 미해군 작전부에서는 해군과 해병대가 운영하는 F4 팬텀, F14 톰캣, 네. A6 인트루더, 네. A7 코르세어, EH6B 프라울러 요 5개 기종에 대해서 아직 요 F28은 실전 배치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전술 위장인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온통 뭐 검색도 다 없애고 예, 전부 다 없애고 그렇죠. 다 회색 비행기가 됐네. 예. 그래서 이게 1955년 네. 그 라이트 그레이와 그 백색 위장 이래 27년 만에 전면적인 규정 변경. 이제는 위아래 구별도 없애고. 예. 그래서 이 택티컬 페인트 스킴은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는 F4 팬텀이나 F14 톰캣. 그는 전투기에 적용되는 파이터 스킨이라는 어허. 게 있어요. 전투 도장. 전투도장. 그렇죠. 이게 기체 화면을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네. 그다음에 기체 측면과 수직 미익을 다크 고스트 그레이. 어허. 그다음에 기수부터 동체 상면과 주익 상면을 그레이시 블루로 이제 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색이 세 가지 색이 전부 다 비슷한 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F14에 적용되는 그 위장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체 상면이 제일 좀 어둡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동체 측면, 뭐 기수 측면 이런 게 조금 덜 어둡고 이 바닥은 또 좀 약간 밝은 회색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구별이 안 가네. 그래서 게다가 국정 마크도 저시인성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칠해봤어. 네. 그래서 이게 저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예. 이게 다크 고스트 그레이, 이게 그레이시 블루. 그래서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따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구별이 가는데요. 사실 마스킹 없이 칠하면은 색깔이 구별 안 되면서도 예. 또 쉐이드 카운터 쉐이드. 카운터 쉐이드 효과가 있어서 빛이 닿는 부분은 어둡게, 예. 그늘진 곳은 밝게 함으로써 애매한 색으로 뭉개버려서 예. 잘 안 보이게 해버리는 예. 미군의 전술 규정. 예.
전투 택티컬. 네. 그래서 그 타미야 그 F14 키트에 포함된 그 도장도를 보면 그냥 우리 생각 없이 그냥 상면은 다크 고스트 그레이, 하면은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3색 위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파이터 스킴 일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A4 스카이호크. 예. 이것도 이제 후반에는 이제 이걸 로비질 도입을 했죠. 원래는 아주 화려한 색깔이 많았는데. 예. 그다음에 A6 인트루더, 예. A7 크루세어 이런 공격기에 적용되는 어태커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은 기체 화면을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예. 그다음에 그레이시 블루는 칠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체 A6 같은 경우는 뭐 안티글레어 부분만 그레이시 블루 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체 상면은 이제 다크 고스트 그레이.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편합니다, 이게. 편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예외가 좀 있는데요. 그 EA6B. 네. 그 인트루더랑 이제 한 형제죠, 이게. 전자전기. 예. 근데 요거는 전투기하고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EA6B는 파이터 스킴을 채용하고 있어요. 공격기랑 또 다르다. 예.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요 A6가 여기 어태커 스킴입니다, 이게. 네. 어태커 스킴이고 요 EA6B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파이터 스킴으로 칠하는 거죠. 즉, 예. 한 가지 색으로 싹 밀면 되는데, 예. 전자전기만 파이터 스킴을 잠깐 칠한다. 예. 어허. 자, 그다음에 FA18 같은 경우 이제 도입하고 나서 네. 처음엔 뭐 라이트 그레이를 한번 채용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에 쓰던 그 라이트 걸 그레이보다도 더 밝아가지고 역효과가 난다는 점이 지적이 돼서 결국 어태커 스킴과 똑같은 그 기체 상면 다크 고스트 그레이, 하면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그래서 1983년 6월에 정식으로 채용. 갈매기 그레이에서 예. 유령 그레이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FA18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기수 부분 단면이 좀 동그래요, 이게. 네. 그러니까 F14 같으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동그라니까. 그래서 그 기수 화면에다가 가짜 캐노피 그림을 그립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러면 위아래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군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채택을 해서 일단 미 해병대가 도입을 했고, 네. 해군에서는 아마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없는 거 보니까. 뭐 꼴배기 싫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요 사진 보시면 바닥에 까맣게 캐노피 그림 있잖아요. 즉 도구 파이팅 중에 위아래를 구별 잘 안 되도록. 그리고 위아래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적기의 방향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공중전 나오면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하기야 한스 요하임 마르세유는 저게 이 콕핏에다가 예. 기관총을 5발 집어넣었다는데. 이제 바닥에 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이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채용한 기체가 1983년부터 본격 등장.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 세력을 넓히게 돼요. 네. 근데 여기 F14 같은 경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행대 단위로 위장 패턴이나 색상 적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제 생각인데 예. 정예 전투 부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왜 그 영국 왕립 공군이 예. 복장 규정을 어기고 예. 목깃을 풀어낼 수 있는 특권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 타미야 설명서의 도장도를 보시면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F14 바람 세트에 나와 있는 이 도장도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좌측에 보면은 VF-32, 우측에 와도 이것도 VF-32. 네.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있던 기체예요, 이게. 그래서 좌측을 보면은 전체 라이트 걸그레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냥 라이트 걸그레이 그대로 남겨둔 거죠. 즉 위아래가 전부 다 예. 라이트 걸그레이. 근데 우측 비행기는 같은 비행대로 있는데도 예. 이거는 새로 도입한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이제 칠하고 있어요. 아하. 참고로 예. 제가 저희들 보통 밤에 칠하잖아요. 예. 정확히 탐해서 알려준 대로 예. 검정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칠했는데 예. 나중에 낮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데칼색하고 달라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러니 디오라마 TV 시청자께서는 컬러 설명서는 무시하고 데칼색에 맞춰라.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데칼 구분이 안 되거든. 자, 요거 보시면 요건 F14D 키트에 들어있는 도장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좌측에 보면 요 F14D형인데 이게 요것도 전면 라이트 걸그레이잖아요. 네. 이게 거의 퇴역할 때 무렵 이게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라이트 걸그레이를 그대로 그냥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 비행대가 전부 다 라이트 걸그레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요 우측에 보면 요건 카운터 쉐이드. 요건 VF-101은 전환 훈련 비행대예요. 네. 요건 실전 비행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건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F14D형의 요 도장도 두 번째. 네. 그래서 요거는 좌우 모두 택티컬 페인트 스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직미익이 수직미익이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보면 위에 그 노란색 예. 스쿼드런 컬러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우측에 보면 빨간색도 남아 있고요. 이게 약간씩 이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크가 여기 보시면은 좌측 비행기는 컬러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우측은 그냥 칙칙하게 돼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칠할 때 아무튼 이게 이 회색 도장을 좀 생각 없이 칠하면은 나중에 데칼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게 꼭 그 지정색으로만 무조건 할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잘 봐가면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설명서 색보다는 설명서 지시보다는 데칼을 옆에 대놓고 예. 데칼과 함께 조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정색도 본체에 바로 뿌리기보다는 한번 시험해보고 예. 그다음에 데칼과 맞춰가면서 예. 탱크는 저 웨더링으로 커버가 되는데 예. 비행기를 한번 해놓고 보면은 눈물 나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스킹을 다시 잘못 칠했다는 걸 알아도 도저히 이 마스킹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좀 약간 달라 보이고 예. 확 집어던질까 하다가도 예, 독자분들은 그러실 일이 없도록.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하면 그 수직미익의 컬러풀한 마킹도 모노톤으로 변경한다. 네. 그다음에 코드레트 이외의 마크는 가능한 한 줄인다. 마크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다크 고스트 그레이, 네. 그레이시 블루 네 가지 색상에다가 다크 시 그레이, 네. 그다음에 건쉽 그레이, 다크 걸 그레이 등 색상을 사용해서 요 바탕색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포지 네가 그러잖아요. 네. 포지티브 네가티브 있잖아요. 그런 그 식이 되도록 이제 적용을 하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아무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칠하고 나서 보면 이제 데칼이 이제 붙이고 나면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칠하면서 느끼는 점은 설명서대로 칠했는데 제조사 장래와도 다르더라고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제조사마다 색이 전부 달라요. 특히 저는 톰캣이 미국 비행기니까 미국 도료, 테스터스나 라이프 컬러, 미국 비행기 색깔이 맞겠거니 싶었는데 사와서 칠해보면은 그렇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YPP 이런 도료와도 맞지 않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레이 색상을 여러 개 말을 했잖아요. 한 네. 6, 7개 말을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그 페인트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조금씩 다 달라요. 달긴 달라. 네.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사서 만들어야지. 사서 칠을 해야지. 희한합니다. 다 그레이인데도 다 조금씩 틀려요. 비행기가 색깔이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조색을 하지 않고 예. 제조사 걸 그대로 쓰는 편이에요. 예. 자, 이거 사진 한 장 우리 더 볼까요? 네. 보시면 이건 VFE, 요건 그 로비지 비행기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우리 보통 그 랭글러 스트라이프라 그러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왜 기수 옆 부분에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한 거. 네. 이걸 이제 완전 로비지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스트라이프의 그 세 가지 색상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색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덜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기체 도장 얘기했고요. 네. 네, 이제 또 한 가지 세부 도장 좀 말씀을 드리면 제트기가 탄생한 이래 미군 항공기의 콕피트 내부는 난 스페큘러 다크 걸 그레이. 왜냐면 난 스페큘러라는 것은 무광이라는 뜻이에요. 무광? 그다음에 캐노피 프레임 안쪽이나 계기판 콘솔 커버 같이 파일럿의 눈보다 높은 부분. 네. 그러니까 눈보다 높은 부분은 그 non specular black 무광 검정입니다. 네. 빛을 반사하지 않는 네. 검정. 그다음에 계기판은 non specular dark 걸 그레이. 그다음에 계기판의 그 테두리는 non specular black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계기판이 F14 계기판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계기판 커버가 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기판의 바탕이 이제 그 회색. 그다음에 이 계기의 그 동그란 부분은 깜장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랜딩 기어 경납부, 네. 그다음에 랜딩 기어 등은 인시그니아 화이트, 백색으로 칠하게 돼 있죠. 내부색은 네. 네. 그다음에 경납도어의 테두리는 그 인시그니아 레드. 그래서 요거는 70년대 도장이나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나오죠. 이 빨간색을 칠하는 이유는 각종 경납문에 예. 그래서 약간이라도 열리면 이제 표시가 이제 나는 거죠. 아하.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니까 이걸 착 닫히면 안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열리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기체 예. 이상을 예. 바로 알 수 있도록. 예. 그러고 보니 2차 세계대전 비행기들은 랜딩 기어가 펼쳐져 있는지를 요 날개 위에 꼭대기에 직접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예. 빨간색으로.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택티컬 페인트 스킴 도입 후에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기체 상면의 안티글레어 도장 그리고 레이돔 도장입니다. 레이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난 스페큘러 블랙, 그러니까 무광검정으로 칠해졌으나 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그다음에 그레이시 블루로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레이돔 부분도 인시그니아 파이트 또는 그 블랙으로 도장된 것을 기체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네, 완전히 같게. 그다음에 F14 같은 경우는 앞 절반 부분을 그 라이트 탄 버프색이죠. 그 우리 연고시 만든 그 VF1 거기도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스터 컬러에서는 예. 그 레이더돔이라는 특색으로 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색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사서 칠해버립니다. 아, 그리고 레이돔의 색상을 지정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이 레이돔의 색깔을 굳이 지정하는 이유는 이게 또 화려한 색이나 이런 것들은 레이더 전자파를 수신하고 받고 하는 사이에 잡음이 생긴대요. 예.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색이 뭐 예전에는 검정색, 예. 그 후에는 또 레이더돔이라는 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 규정들은 어디까지나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행대 대장기나 네. 아니면 또 뭐 몇 주년 기념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아예 그냥 그 행사를 위해서 예. 행사 도장으로 싹 깔고 예. 나와서 멋진 비행을 해주고 예. 다시 또 가서 벗기겠죠.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도장은 아니고요.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날개가 막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커매진 그 때 묻은 오일 사진입니다 이게. 오일 예, 실제로 여기 데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아래도 있어요. 예, 요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진짜 지저분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형성이 또 보여서 네, 보기 좋습니다. 실제 움직이면 그렇게 되죠. 왜냐면 오일을 많이 구리스 예. 점도 높은 구리스를 발라놨을 테니까 예. 비행 상태에도 완전히 떨어지진 않나 봐요. 예. 어허. 자, 이런 거 예전에는 칠하려면 예. 아주 솜씨가 뛰어났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데칼로 넣어준 예. 점도 굉장히 고마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네, 이란이 또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알리캣을 얘기 안 해주면은 예. 또 섭섭하죠. 그리고 간단히 좀 언급을 하면 네. 자, 이란 공군은 전통적으로 기체 상면은 3색 위장, 기체 하면은 라이트 걸 그레이로 도장을 합니다. 이란 공군들은 그 황토색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미야 설명서에 역시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예전 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체 상면에 이게 뭐 황토색, 네. 갈색, 초록색. 아무래도 바다 위에서 든 게 아니라 예. 얘네는 육지 위에서 예. 쓰니까 저렇게 도장을 한 것 같아요. 기체하면 라이트 걸 그레이 네. 인데 이게 그 이란에서 90년대 들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뭐 오버홀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버홀이 끝나고 색상을 바꿨습니다. 아,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제공기로서의 도장이 예. 됐네. 그래서 블루 그레이 계열의 이색 위장으로 변경됐다. 이 사진 보시다시피.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공 전투기가 자꾸 그 저공 침투를 상정한 땅색을 칠해놓은 거 보면은 예. 왠지 좀 우리 또 실전 기록 얘기해드려야 돼. 어허. F14 실전 기록. 실전기로 디오라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드리려 그래요. 자료를 좀 보강을 많이 해서 자료 보강이 아니라 이 실전이 굉장히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요 다음 시간에는 요 F14의 무장, 네. 무장 탑재, 그다음에 무장 색상, 네. 그다음에 거기 뭐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고. 노란띠 2줄, 예. 갈색띠 2줄.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F14 비행대 소개. 네. 비행대 뭐 그냥 단순히 비행대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체 도장 네. 소개해드리고 F14 자료집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걸로 요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30분 될 것 같아. 지금 이것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F14 도장과 마크 2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